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효상이라고 합니다. 그 오전에 있었던 활동가 마당에 이어서 지역정치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2015년 국제학술대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와 토론에 앞서 개회사와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회사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대표이신 강남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대표로 있는 강남훈입니다. 중앙정부의 무능한 대응 때문에 전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그래서 오늘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오로지 기본소득 사상을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칼 와이드키스트 공동의장님을 비롯한 6분의 외국인 발제자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인구 전체에게 지급하지 않고 노인이나 아동, 농민 등 일부 집단에 대해서 지급되는 소득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본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기초연금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편적인 무상급식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현물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사상은 조셉 샤를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1848년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시민에게 토지 배당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아까도 점심시간에 그 스위스에서 오신 앤노하고 우리 신학을 하시는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만 성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비유는 하늘나라에서는 종일 일한 사람이나 저녁 무렵에 잠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는 포도원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이 마지막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은 품삯을 줄 것이다. 존 러스키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라는 유명한 경제학 에세이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저께 칼이 다른 곳에서 한겨레 신문사에서 강연을 하면서 러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러셀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20세기 초의 러셀은 국가사회주의와 시장사회주의 모두를 비판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그렸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체제 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필품 구입에 필요한 만큼의 소득이 지급됩니다. 러셀은 이것을 방랑자의 임금, 영어로는 베가본드 웨이지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에게나 방랑할 자유, 방랑할 권리를 주자는 것이죠. 방랑자는 풍족하고 사치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대로만 돌아다닐 수 있다면 최저한의 생활로 만족합니다. 왜 이런 방랑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러셀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본 것을 말해줍니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삶, 더 좋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문화와 삶이 방랑자들 때문에 풍족해집니다. 심지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랑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다 방랑자가 아닐까요?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 기본소득과 함께 방랑자의 생활을 즐겨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방랑자 임금 이상의 소득은 사회가 인정하는 노동을 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경제에서는 방랑자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그러면서도 시장의 원리가 존중되고 공공의 원리가 조화되는 것입니다. 러셀이 꿈꿨던 이런 새로운 경제 체제가 오늘날 국가사회주의와 시장사회주의가 무너진 채 새로운 비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편복지에 속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복지이면서 현물 기본소득입니다.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보편복지는 게으름을 낳는다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한편으로 세금을 내고 한편으로는 복지를 받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주나 모두에게 복지를 주나 결과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에게 주는 만큼 세금을 거두면 똑같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금이 비례세인 한, 누진세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비례적인 세금인 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같은 그런 정책들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례세 또는 누진세 하에서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에게까지 복지를 나눠줘야 되는,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중산층을 위한 복지, 그리고 중산층을 복지동맹으로 끌어들여서 이 복지를 넓혀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본소득의 기본 전략이 되겠습니다. 배짱이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기본소득은 개미를 배짱이로 만드는 효과보다는 배짱이를 개미로 만드는 효과가 더 큽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소득을 보조하면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기본소득 더하기 자기가 받는 임금까지 보태지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짱이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주어서 모두가 원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세금을 작게 내고 가장 복지가 낮은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 정도의 복지국가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2018년이 되면 무려 190조 원 정도의 복지 지출을 더하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하고도 남을 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감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능한 걸 정치적으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발제자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내년 서울에서 열릴 기본소득 지구대회의 예비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지역정치와 기본소득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칼 와이더캐스트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공동의장입니다. 기본소득 운동을 하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수십 시간 날아오셔서 이미 여러 사람을 만나시면서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것은 제가 아는 한 처음입니다. 추이지안 교수님은 충칭 실험이 기본소득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중국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엔노 슈니트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오신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데까지 성공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하는 분들에게 큰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스위스가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에게 급속하게 퍼지겠죠. 실패하더라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지자체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인도 자영업 여성연합 소속이십니다. 그러나 남자이십니다. 사라트 다발라에게 감사드리면서 실험의 성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정통 3인주의이냐 아니면 기본소득이냐 하는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닌데요. 그러나 정통 3인주의 모델인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안냐 에스켈란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오셨습니다만 혹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한국에서의 논쟁은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페인의 상황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마침 스페인에서 오셨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포데모스가 기본소득 강령을 채택했고, 그리고 선거 강령에 넣을 거냐 뺄 거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보르와 바라게를 소개해드리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으면 진짜 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편복지에 앞장서고 계신 이재명 시장님이십니다. 곧 축사가 있겠습니다만 저와 유성민 교수 등이 올해 초 이재명 시장님께 우리나라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선진복지국가의 대학생 수당을 본받아서 그러나 그 이상으로 기본소득 정신에 입각해서 대학에 다니지 않는 어려운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청년 배당을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듭니다. 청년 배당은 시장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 낭비가 아니라 세금 환급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 배당을 지역화폐 형태로 공급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것을 단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 100만 명의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을 지역화폐 형태로 실시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화폐 실현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 지구대회에 오실 때 그때쯤이면 이미 시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 기본소득 지역화폐 실험 현장을 함께 살펴보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축사하러 오셨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네, 이게 너무 거창한 주제에 축사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즉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넘어서야 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때문에 망가진 기회와 자원과 소득이 독점돼서 생기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아주 엄혹한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영역에서나마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강남원 교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새롭게 뭔가 한번 시작해볼까 용역 중이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 서구의 지방자치와는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는 조세 결정권이 전무합니다. 아주 미세한 주민세에 조금 올리는 뭐 이런 정도의 권한이 보이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새로 설정하거나 뭐 세율을 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규의 재정 수입을 만들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세액 범위 내에서 어떤 항목에 지출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정하는 정도의 권한밖에 없고, 그나마 재정 자립도가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용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좀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강남원 교수님께 또 용역을 부탁드려서 지금 현재 열심히 용역 중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 나오면 우리 성남시에서 아주 소규모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지는 좀 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역정치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새 복지, 보편적 복지의 새 장을 한번 열어보는 논의의 장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개혁 진영들이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는 소위 종북 좌빨로 물리고, 저기 보수 집단들이 뭔가를 하면 아주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그런 희한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 형태로 지금 이제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사실은 본인의 아무 기여도 없이 일정한 나이가 넘었다는 이유로 지급하고 있는 일종의 기본소득,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론이 없지만 아마 청년층을 상대로 이런 기본소득을 한다고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전국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쳤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논의해 주시고, 또 이런 논의를 계속 확산해 나가고, 또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조금씩의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당연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현장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고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의 새 장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